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6만 5천 건으로 급등해 대규모 실직 사태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미국민 1,400달러 지급과 연방 실업수당 확장 등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취임 첫날부터 추진키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각종 제한 조치로 도로가 한산해지면서 운전자는 줄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대통령 취임 기간 동안 워싱턴 지역의 숙박시설 예약을 모두 취소하고 신규 예약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탄핵 재판을 받게 됐으나 최종 무죄 판결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6만 5천 건으로 급등해 대규모 실직 사태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0만 건에 육박한 것은 8월 22일 101만 건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화되는 미국의 코로나 사태로 경제 활동이 다시 제한되면서 대규모 실직 사태도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96만 5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78만 4천 건에서 18만 1천 건이나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8월 22일 101만 건을 기록한 데 이어 다시 100만 건에 육박하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대규모 실직 사태가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는 최근에도 하루 사망자들이 처음으로 4천 명까지 넘어서고 하루 감염자들은 25만에서 30만 명을 오르내리고 있을 정도로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 전역에서 대다수 주지역들의 식당들이 실내 식사를 다시 중단시키는 등 경제 활동을 대폭 제한하면서 대규모 일시 해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버지니아에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11,500건이나 급증하며 31,100건을 기록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도 1,300건 늘어나 21,800건이나 접수됐습니다. 경제 활동을 대폭 제한한 캘리포니아에선 2만 건 이상 늘어나 18만 1,600건이나 신청됐습니다. 플로리다에선 5만 건 이상 급증해 7만 5천 건이 접수됐고 일리노이에서도 5만 건 이상 급증해 9만 7천 건이나 기록했습니다. 텍사스에선 14,000 건이 늘어나 6만 건 이상 신청됐고 조지아에선 5천 건 이상 증가한 3만 7천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실업보험으로 지급받는 주별 레귤러의 경우 527만 1,000명으로 전주에 비해 19만 9천 명 늘어났습니다. 연방 차원의 실업수당 지원이 12월 26일에 종료된 주들이 많아 전체 실업수당 수령자들은 1,840만 명으로 74만 4,5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12월 27일부터 주당 300달러의 새로운 연방 실업수당이 부활돼 3월 14일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와 수령자들이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미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직접 지원금을 2,000달러로 인상해 1,400달러를 추가 지급하고 연방 실업수당을 확장하는 내용의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취임 첫날부터 추진키로 해 긴급 지원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1조 9천억 달러 내지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일주일 후면 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역시 취임 첫날부터 추진할 넘버원 최우선 과제로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와 경기 부양책을 선택해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추진할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총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 내지 2조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바이든 측 설명을 들은 의회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민들에게 현금 지원하는 직접 지원금은 2차 때 600달러를 2,000달러로 올려 1,400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2,000달러 직접 지원을 내걸대 이미 600달러를 받은 미국민들은 1,400달러를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제공하고 아직 받지 못한 경우 2,000달러를 한 번에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악화로 대규모 실직 사태가 재현됨에 따라 연방 실업수당 지원을 연장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3월 14일이면 끝나는 연방 실업수당을 더 연장하는 동시에 주당 300달러로 반감된 실업수당 지급액을 1차 때 600달러로 환원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400~5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제안에서는 코로나 백신의 전국민 접종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백신 구입과 배포, 접종에 소요되는 수백억 달러를 추가 배정하려 시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2차 때 막판에 제외됐던 주정부와 로컬 정부 지원액으로 최소 3천억 달러 안팎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2차 직접 지원금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에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찬성한 바 있기 때문에 별도의 2,000달러 지급안 대신에 1,400달러 추가안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 상원의원들 일부의 통참을 얻어내기 위해 총 규모도 3조 달러가 아닌 1조 5천억 달러 내지 2조 달러에 못 미치는 액수로 잡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조지아주 두 상원의원 당선인들이 취임 선서를 하는 대로 21일이나 22일부터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게 되지만은 연방 상원의 장벽을 넘으려면은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의 동조가 필요하므로 다소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락다운, 즉 폐쇄 조치가 취해지면서 운전자들이 크게 줄어 도로가 예전에 비해 한산해지고 교통체증도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운전자들은 줄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들은 4.6% 늘어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제한 조치로 도로가 텅 비면서 위험하게 속도를 내는 운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28,190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26,941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1년 최종 통계는 올 가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안전국은 팬데믹 초기 도로에 차량이 거의 없게 되자 과속이나 난폭운전 등 위험한 운전 행위가 증가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사태 가운데 운전을 한 미국인들은 적었지만 이들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운전을 하면서 치명적 사고를 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분기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는 0.6% 증가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폐쇄로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2분기에는 1.1% 다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9월 사이에 교통사고 사망자는 13.1%로 급증했습니다. 고속도로 안전협회 조나단 에드킨스 책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과속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제한 조치로 도로가 텅텅 비면서 위험하게 속도를 내는 운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행동은 교통량이 회복되는 도로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요인은 경찰 등 법집행관들의 부재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교통정체가 감소하자 과속운전자들은 속도를 내고도 벌금이나 경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미 전역 대도시들에서 운전자들의 운전 속도가 2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트라우마 센터에서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운전자들의 65%가 약물이나 음주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이 같은 수치가 50.6%를 기록해 팬데믹 이후 약 15.6% 증가한 겁니다. 또한 작년 팬데믹 기간 안전벨트를 착용한 운전자 역시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국은 운전자들에게 약물이나 술을 마시고 절대 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신의 키와 몸집에 맞는 카시트에 앉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숙박 예약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46대 대통령 취임 기간 동안 DC 지역의 숙박시설 예약을 모두 취소하고 신규 예약도 차단합니다. 오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폭력 사태로 번질 것을 우려한 예방 조치로 보입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의사당 폭력 사태와 관련돼 기소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살을 통해 워싱턴 DC 숙박업체에 예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표적인 숙박업체 예약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기간 동안 DC 지역의 모든 숙박시설 예약을 취소하고 신규 예약도 차단합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지난 6일 국회의사당 폭력 사태에 따른 안전 예방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취소되는 총 예약 수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예약 취소분에 대해선 환불 조치하고 호스트에게도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예약 취소는 호텔 투나잇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초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과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랠프 놀덴 버지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지난주 미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언급하며 취임식 기간 동안 DC 지역에 오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은 미국민들이 대통령 취임식을 영상 생중계로 참여해 혹시 모를 DC의 폭력 사태를 막아달라 당부했습니다. Now, of course, we are all focused on preparing for the upcoming presidential inauguration. Our goals right now are to encourage Americans to participate virtually. 에어비앤비 측은 이번 의사당 폭력 사태와 관련돼 체포 고소된 사람들의 이름들을 고객 계정에서 확인되죠 했는데 상당수의 고객들이 이번 사태에 연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연루된 사람들은 에어비앤비 플랫폼 사용이 금지됩니다. DC 지역은 현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천 명의 방위군을 배치하고 광범위한 도로 폐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수많은 거리가 폐쇄되고 특정 경계 내 주차된 차량은 1월 20일 취임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오는 17일 다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15,000명의 주 방위군 병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2번이나 하원에서 탄핵당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탄핵 재판을 받게 됐으나 퇴임 후에나 개최되고 유죄 판결은 모면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재판은 20일 퇴임 후에나 실시되고 유죄 판결을 위한 67명의 지지를 모으려면 민주당 50명 전원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이나 가세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일주일 남겨두고 재임 중 2번째로 하원에서 탄핵당하는 운명의 역사를 썼지만은 상원 탄핵 재판에서는 최종 무죄 판결로 끝날 가능성이 아직은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찬성 232, 반대 197표로 가결된 트럼프 탄핵 소추안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서명을 거쳐 연방 상원에 보내져 상원 탄핵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그러나 연방 상원은 19일 이후에나 개회할 예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퇴임한 후에나 상원 탄핵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상원 탄핵 재판을 앞두고 퇴임 후에도 재판을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을 2번이나 하원에서 탄핵시킨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격론을 벌이며 정면 대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직후 게재한 영상 메시지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위법, 파괴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지적하며 시위대 연방의사당 난입이라는 반란 행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반박했습니다. But I cannot emphasize that there must be no violence, no law breaking, and no vandalism of any kind. 이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시위대의 반란을 선동했다며 그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cited this insurrection. He must go. He is a clear and present danger to the nation. 조지아주 두 상원의원 당선인들이 취임 선서를 하는 20일이나 22일까지 상원 다수당 대표를 맡는 공화당의 미치 맥커널 상원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 결별한 듯 유죄 판결에 한 표를 던질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해 1차 때와는 정반대 상원 판결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화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1차 때 유일하게 탄핵에 찬성했던 미트 롬니 상원의원과 줄곧 반 트럼프 전선에 나서온 벤 세서, 리자 머코스키, 최근 사임을 공개 촉구한 팻 투미 상원의원 등 4명 정도가 유죄 판결에 한 표를 던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상원을 이끌고 있는 미치 맥커널 대표가 트럼프 탄핵 찬성을 공개 표명하면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급증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일지라도 실제로 최종 탄핵되는 사태를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배반하고 그의 퇴임 후 탄핵에 앞장서면은 자신들의 정치적 본거지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해서 공화당 상원의 이탈자들이 17명에 도달하지는 못해 무죄 판결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심지어 퇴임한 전직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상원의 헌법적 권한이 부족하다는 논란도 있고 취임 초부터 탄핵 재판 블랙홀에 빠져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바이든 측의 우려도 있어 상원 탄핵 재판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